당신, 나 혼자 남겨두고 가면 어떡해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그렇게 울부짖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혜순, 올해 68배 은퇴교사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0년 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 서윤이는 해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아들은 직장일로 바빠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바쁩니다. 아침마다 저는 이 고요한 집에서 눈을 뜹니다. 시계를 봅니다. 6시 30분.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챙겨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던 베개는 이제 차갑기만 합니다. 처음 몇 달은 그 베개를 안고 잤습니다. 남편이 아직 곁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마저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엽니다.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래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얼어붙은 겨울.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겨울.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장을 엽니다. 낡은 옷들 뿐입니다. 색도 바랬습니다. 언제 새 옷을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마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산 옷입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섭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눈가에 깊은 주름, 처진 입꼬리. 이게 정말 저인가요?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외모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저 늙은 할머니일 뿐입니다. 저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립니다. 보기 싫습니다. 저 자신이 보기 싫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습니다. 간단하게 로션을 바릅니다. 화장은 하지 않습니다. 누굴 보여줄 것도 아닌데 화장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사람 구실만 하면 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아침을 차려야 합니다. 혼자 먹을 밥. 냉장고를 엽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 그게 전부입니다. 장을 봐야 하는데 귀찮습니다. 나가기도 귀찮고 사람들을 마주치기도 귀찮습니다. 간단하게 빵 한 조각에 우유를 마십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먹습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시끄러웠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고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혼자뿐입니다.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벽을 바라봅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0년 전 찍은 사진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 아직 곁에 있을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동네 카페로 향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외출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갈 곳도 없습니다. 그냥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종이 딸랑거립니다. 카페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듭니다. 혜순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합니다. 항상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절이 부담스럽습니다. 동정 같아서입니다. 불쌍한 노인네에게 베푸는 친절 같아서입니다.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제 자리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 앉습니다. 커피가 나옵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씁쓸합니다. 설탕도 프림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쓴 맛 그대로 마십니다. 제 인생처럼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며 지나갑니다. 아기들이 웃습니다. 햇살이 비춥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갑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앉아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저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저는 흐르지 않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커피가 다 식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일어나 카운터로 갑니다. 계산을 합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카페를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급할 것도 없습니다.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8층까지 올라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제 신발 몇 켤레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신발로 가득했는데 거실로 들어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립니다. 적막함을 견디기 위한 소음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요? 결혼도 직장도 아이를 낳는 것도 모두 남들이 원하는 대로였습니다. 26에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 중매를 해줬습니다. 남편을 처음 본 날이 기억납니다. 키가 크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차서 주변에서 재촉해서 결혼해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댁 식구들을 모셔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습니다.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먼저 아들, 그 다음 딸.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돌봤습니다. 제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살았습니다. 교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였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취직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지만 서먹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저 혼자뿐인 집. 그때부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오후가 됩니다.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냉장고를 다시 엽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혼자 먹는 라면. 국물만 후루룩 마십니다. 맛이 없습니다.
모든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하나뿐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누구일까요? 화면을 봅니다. 딸 서윤입니다. 한 달 만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응, 서윤아.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엄마, 통장 확인해 보세요. 돈 좀 보냈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벌잖아요. 고맙다. 엄마, 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그래, 일 열심히 해. 통화가 끝났습니다. 짧았습니다. 1분도 안 됐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엽니다. 30만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왜일까요? 딸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일까요? 아니면 돈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일까요? 저녁이 됩니다. 뭘 먹을까요? 귀찮습니다. 그냥 빵이나 먹을까요? 냉장고에서 식빵을 꺼냅니다. 그대로 먹습니다. 잼도 바르지 않습니다. 우유를 마십니다. 그게 저녁입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또 하루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가. 밤이 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둡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누워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입니다. 모레도 글피도 매일이 똑같을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며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흐릅니다. 베개가 젖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킵니다. 크게 울 수도 없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이웃이 들을까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질문을 던지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저를 감쌉니다. 길고 긴 밤이 계속됩니다. 끝나지 않는 밤이 계속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2시.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둡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갑니다. 눈을 감습니다.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겨우 잠듭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눈을 뜹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잠을 잤는데도 피곤합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일어나 세수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밑이 시퍼렇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입니다. 로션을 바릅니다. 소용없습니다. 늙은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새벽에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윤입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에 보낸 것 같습니다. 엄마, 돈 잘 들어갔죠? 조금만 아껴 쓰세요. 제가 벌어서 보내는 거라 많이는 못 드려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조금만 아껴 쓰라니. 제가 돈을 헤프게 쓰기라도 했나요? 하루에 커피 한 잔이 전부인데. 나머지는 집에서 먹는 밥뿐인데. 답장을 쓰려다 멈춥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서운하다고. 아니면 고맙다고. 결국 간단하게만 답합니다. 알았어. 고마워.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서윤이가 해외에서도 엄마를 챙겨준다는 게, 매달 돈을 보내준다는 게.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마치 제가 짐이 된 것 같습니다. 의존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교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제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일했지만 그래도 제 돈이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하고 나니 수입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합니다. 그래서 딸이 보내주는 돈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싫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카페에 가지 않기로 합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겠습니다. 나가기 싫습니다. 사람들을 보기 싫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청소를 합니다. 특별히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혼자 살면 더러워질 일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 청소합니다. 걸레질을 합니다. 창문을 닦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2시간쯤 걸립니다. 끝나고 나니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남은 밥에 김치만 먹습니다. 반찬을 만들 기력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먹습니다. 배를 채울 뿐입니다. 식사 후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오후 드라마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울고 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합니다. 저도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누구한테? 모르겠습니다. 인생한테? 가족한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에게서 또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영상통화입니다. 받습니다. 엄마, 화면에 딸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예쁩니다. 제 딸이지만 정말 예쁩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옷도 세련됐습니다. 해외 생활이 딸을 더 멋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서윤아,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밥은 잘 먹어요? 먹지.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친구들은 안 만나세요? 만날 친구가 어디 있니? 서윤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왜 그래? 할 말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너무 집에만 계신 것 같아서요. 집에 있는 게 편해. 그래도 밖에 좀 나가세요. 운동도 하시고. 알았어. 침묵이 흐릅니다.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어색합니다. 엄마 그게 서윤이 말을 시작합니다. 망설이는 게 보입니다. 뭔데? 제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그래? 잘 됐네. 축하한다. 감사해요. 근데 당분간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그래서 자주 연락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내일이 중요하지. 신경 쓰지 마. 감사해요, 엄마. 서윤이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엄마, 응? 조금만 조심해서 쓰세요. 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돈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요. 저도 나름 바쁘고 여유가 많지 않아서요. 나 돈 많이 안 써. 알아요. 근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무슨 뜻이야? 엄마도 나이 드시면 병원비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아껴두세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이 불편합니다. 귀찮다는 표정입니다. 부담스럽다는 표정입니다. 알았어. 미안해요, 엄마. 그냥 제 입장도 이해해주세요. 이해한다고. 감사해요. 그럼 저 가봐야 해요. 회의 있어서요. 그래, 가봐. 통화가 끊어집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둘 다입니다. 조심해서 쓰라니. 제가 무슨 낭비라도 하는 사람입니까? 평생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아껴 쓰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걸 모릅니다. 아니, 알고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체통을 확인합니다. 청구서들이 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그리고 편지 한 통. 서윤이가 보낸 편지입니다. 요즘 누가 편지를 보내나 싶지만 뜯어봅니다. 편지지가 곱습니다. 서윤이 글씨입니다. 엄마 전화로 말하기 좀 그래서 편지 써요. 제 말이 좀 심했죠? 미안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인생이 힘들어요. 해외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긴 하지만 저도 제 앞가림하기 바빠요. 이제 조금만 조심하세요. 나도 나름 바쁘고 엄마 때문에 제 일을 망칠 수는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딸이 쓴 글입니까? 엄마 때문에 일을 망친다니. 저는 언제 딸의 짐이 되었습니까? 엄마 때문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힙니다. 칼처럼 날카롭게 박힙니다. 저는 딸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꿈을 접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그림붓을 잡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사 일을 하면서도 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원비를 대주느라 제 옷을 사지 못했습니다. 딸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과외도 시켰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해외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지원했습니다. 학비를 대주기 위해 퇴직금을 썼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썼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잘 되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겁니까? 짐이 되는 겁니까? 눈물이 흐릅니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꿈을 포기하고 제 시간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편지를 구겨서 던집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한참을 웁니다. 소리내어 웁니다. 이제 이웃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제 인생이 없었을까요? 왜 항상 남을 위해서만 살았을까요?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봅니다.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겁니다.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아들아, 엄마야. 괜찮니? 연락 좀 해줘.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간단한 답장이 옵니다.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은 언제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다음 달입니까? 내년입니까?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입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입니다. 안부만 묻고 끊습니다. 5분도 안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자식들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니까요. 이게 없으면 정말 혼자입니다. 밤이 됩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아니, 먹는 척합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뿐입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고 김치를 집습니다. 씹습니다. 삼킵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합니다.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혼잣말이 방 안에 울립니다.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텅 빈 집에 제 목소리만 메아리칩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집니다. 김치가 흐려집니다. 한참을 웁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웁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듭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둡습니다. 달도 없습니다. 그저 어둠뿐입니다. 저는 일어나 싱크대로 갑니다. 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넘어갑니다. 조금 정신이 듭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대해, 제 선택에 대해, 제 미래에 대해.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듭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울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더 늙어 보입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푸석푸석합니다.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수를 합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합니다. 화장을 해볼까 생각하다 그냥 둡니다. 소용없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누굴까요? 화면을 봅니다. 친구 박순자입니다. 저와 같은 나이 70살입니다.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암으로 보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여보세요. 혜순아, 나 순자야. 응, 순자야. 오늘 시간 있어? 시간? 있어. 매일 시간만 많아. 그럼 나와. 우리 차 마시자. 오늘은 좀.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자가 알아챕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마. 나 내 친구야. 당장 나와. 1시간 후에 공원 앞 카페에서 보자. 순자야. 말 말고 나와. 알았지? 순자는 단호합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순자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혼자 남았을 때도. 알았어. 좋아. 1시간 후에 봐. 전화를 끊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옷장을 엽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그냥 평소 입던 옷을 꺼냅니다. 어차피 친구 만나는 건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외출 준비를 합니다. 간단하게 로션만 바릅니다. 머리를 빗습니다. 가방을 챙깁니다. 집을 나섭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합니다. 공원으로 걸어갑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카페에 도착합니다. 순자가 먼저 와 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를 보고 손을 흔듭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혜순아, 순자야.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제 얼굴을 봅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아니야. 거짓말 마.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 무슨 일이야? 저는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서윤이의 전화, 편지, 아들의 무관심, 혼자라는 외로움, 짐이 되었다는 느낌, 모든 것을 말합니다. 순자는 조용히 듣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가끔 제 손을 잡아줍니다. 한참을 말합니다. 10분, 20분. 말하다 보니 눈물이 또 납니다. 참으려 하지만 흐릅니다. 순자가 휴지를 건네줍니다. 다 말했어? 응. 순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혜순아, 너 지금 상처받았지? 많이. 당연해. 나도 그랬으면 상처받았을 거야. 자식한테 그런 말 들으면 누가 안 아프겠어. 순자야, 나 뭘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 없어. 너는 좋은 엄마였어.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해야 해. 그래도 혜순아, 들어봐. 순자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더 커. 지금은 이해 못할지 몰라도 마음을 닫지 마. 무슨 소리야? 나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먼저 주는 거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저는 순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먼저 주라니. 순자야, 나 평생 줬어.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이제 지쳤어. 더 이상 줄 게 없어.
알아. 내 마음 알아. 근데 혜순아, 내가 준 건 가족한테만 줬잖아. 세상은 넓어.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누가 나를 필요로 해? 늙은 할멈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한테는 아직 줄 수 있는 게 많아.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순자야, 현실을 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니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가족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뭘 하란 거야? 가보면 알아. 다음 주 화요일 나랑 같이 봉사 모임 가자. 봉사? 응.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음식 갖다 주고 안부 물어보는 거. 저는 망설입니다. 제 인생도 힘든데 남을 도울 여력이 있을까요? 나 그럴 여유 없어. 여유가 필요한 게 아니야. 마음만 있으면 돼. 순자야, 나는 혜순아, 한 번만 가보자. 싫으면 안 해도 돼. 일단 가보기만 해. 순자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간절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게 느껴집니다. 순자야, 응? 고마워.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우리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순자가 웃습니다. 따뜻한 미소입니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알았어. 갈게. 진짜? 응. 한 번만 가볼게. 좋아. 화요일 오전 10시에 성당 앞에서 만나자. 성당? 응. 거기서 모임해. 걱정 마. 종교 활동 아니야. 그냥 봉사 모임이야. 알았어. 카페를 나옵니다. 순자와 함께 걷습니다. 공원을 산책합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옛날 이야기, 요즘 이야기. 두런두런 이야기합니다. 혜순아, 너 요즘 뭐 해? 아무것도 안 해. 집에만 있어. 그러면 안 돼. 밖에 나와야 해. 나올 데가 없어. 만들어. 핑계 대지 말고. 순자는 직설적입니다. 하지만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제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나도 알아. 근데 막상 나오려니까 귀찮아. 처음이 어려운 거야.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괜찮아져. 그럴까? 그럼 나도 그랬어. 남편 돌아가시고 한동안 집에만 있었어.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되더라. 그래서 봉사 시작했어.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지. 근데 하다 보니 좋더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좋았어.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혜순아, 너 할 수 있어. 믿어. 고마워, 순자야. 순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무겁지만 아까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긴장됩니다. 오늘 봉사 모임에 가는 날입니다. 가기 싫습니다. 핑계를 대고 안 갈까요? 순자한테 전화해서 아프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순자가 저를 위해 애쓰는데 배신할 수 없습니다. 옷을 고릅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 평소 입던 옷을 입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하고 집을 나섭니다. 성당 앞에 도착합니다. 순자가 먼저 와 있습니다. 혜순아, 왔네. 응, 긴장했어? 조금. 괜찮아. 사람들 다 좋아. 성당 지하로 내려갑니다. 작은 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60에서 70대. 다들 웃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밝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환영합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얼굴이 자애롭습니다. 웃는 얼굴이 따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이라고 해요. 이 모임 총무예요. 저는 정혜순입니다. 혜순 씨 반가워요. 순자 씨가 많이 얘기했어요. 순자가 옆에서 웃습니다. 오늘은 간단해요. 이 도시락들을 각 가정에 배달하면 돼요. 주소는 여기 적혀 있어요.
2명씩 팀 이루고 가면 돼요. 순자와 저는 한 팀이 됩니다. 도시락 5개를 받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첫 번째 집으로 가자. 순자를 따라갑니다. 10분쯤 걸어갑니다. 낡은 아파트 앞에 도착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3층까지 올라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옵니다. 허리가 굽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매번 미안해요.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그럭저럭 지내요.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요. 병원은 가셨어요? 같이요. 약 먹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도시락을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들이 있긴 한데 멀리 살아요. 자주 오나요? 아니요. 1년에 한두 번. 바쁘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쓸쓸합니다. 저와 비슷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혼자인 건 들어오시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탕 몇 개를 가져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서요. 저는 사탕을 받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거칩니다. 오랜 노동의 흔적입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다음 집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할머니 혼자 삽니다. 문을 열자마자 고양이 냄새가 납니다. 할머니는 고양이 3마리와 삽니다. 도시락 가져왔어요. 어머, 고마워요. 들어와요.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잠깐 들어갑니다. 집이 좁습니다. 하지만 깨끗합니다. 혼자 사세요? 고양이들이 있어요. 얘들이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고양이를 쓰다듬습니다. 고양이가 목을 골골거립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로워요. 근데 얘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자식은요? 딸이 있어요. 결혼해서 미국에 살아요. 연락은 하세요? 가끔요. 시차 때문에 자주는 못해요.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혼자인 사람들. 3번째 집, 4번째 집. 계속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모두가 고맙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말합니다. 밥을 해먹기도 귀찮고 먹어도 맛이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두드립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문을 열어봅니다. 잠겨 있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순자야 빨리. 순자가 달려옵니다. 간호사 출신답게 빠르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합니다. 호흡을 확인합니다. 구급차 불러. 저는 바로 전화를 겁니다. 119에 전화합니다. 주소를 말합니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곧 갑니다. 기다리세요. 순자가 할머니를 안전한 자세로 눕힙니다. 응급처치를 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으세요? 곧 병원 가요. 조금만 참으세요. 할머니가 약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을 뜹니다. 저를 봅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옵니다. 할머니를 들것에 싣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저희도 따라갑니다. 병원 응급실. 할머니가 치료를 받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저희는 봉사자예요. 아, 그러시군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예요. 며칠 입원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다행이네요. 빨리 발견하셔서 다행입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의사가 들어갑니다.
순자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혜순아, 잘했어. 응? 내가 문을 열었잖아. 그리고 할머니 손 잡아줬잖아. 별거 아니야. 아니야. 중요한 거야. 내가 할머니한테 힘을 줬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순자야. 응? 고마워. 나를 데려와줘서. 뭐가? 오늘. 나 뭔가 느꼈어. 뭘?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거. 순자가 웃습니다. 혜순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느꼈지? 응. 그거면 됐어. 그게 시작이야. 집에 도착합니다. 헤어지기 전 순자가 말합니다. 다음 주에도 갈 거지? 응. 갈게. 좋아. 그럼 다음 주에 봐. 집으로 들어갑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듯합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맛있습니다. 아침보다 맛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화요일이 왔습니다. 봉사 모임에 가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옷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봄이 깊어갑니다. 공원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성당으로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갑니다. 벤치에 잠깐 앉아 쉽니다. 벚꽃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립니다. 마치 눈처럼. 예쁘지? 옆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돌아봅니다. 낯익은 얼굴입니다. 누구지요? 기억을 더듬습니다. 혜순이? 네, 혜순이 맞지? 나야, 명숙이. 김명숙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거의 50년 만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명수가 맞아. 혜순이 맞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친구입니다. 명숙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아 보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서 만날 줄이야. 그러게. 여기 살아? 응, 근처에. 너는? 나도 이 동네야. 몇 년 전에 이사 왔어. 세상 참 좁다. 둘은 다시 벤치에 앉습니다. 요즘 뭐 해? 명숙이 묻습니다. 그냥 집에 있지. 봉사도 좀 하고. 너는? 나 바빠. 이것저것 모임도 많고. 명숙은 밝습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예전 그대로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활발했습니다. 반장도 했었습니다. 무슨 모임? 독서 모임도 하고 서예도 배우고. 전에 출판사에서 일했잖아. 그 인연으로 계속 책 읽는 사람들 만나. 좋겠다. 혜순이도 같이 해. 나는. 왜? 시간 없어? 아니, 시간은 많지. 근데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울 거 없어.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 나이 되고. 명숙은 순자처럼 적극적입니다.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생각해 볼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 다음 주 목요일에 모임 있어. 나랑 같이 가자. 목요일? 응. 오후 2시. 시간 괜찮아? 시간은 괜찮은데. 그럼 오는 거야. 주소 알려줄게. 명숙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제 번호를 묻습니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문자로 보냅니다. 꼭 와야 돼. 약속이야. 알았어. 갈게. 좋아. 그럼 목요일에 봐. 명숙과 헤어지고 성당으로 갑니다. 봉사 모임 시간이 됐습니다. 순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었네? 응. 길에서 친구 만났어. 친구? 고등학교 동창. 50년 만에 만났어. 세상 참 좁다. 봉사 활동을 합니다. 이번에도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지난주에 쓰러졌던 할머니 집에도 갑니다.
할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지난번에 그분들이시네요. 건강하세요? 덕분에 좋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에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꼭 드셔야 해요. 할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가 차를 끓여줍니다. 우롱차입니다. 따뜻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쳐요.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두 분은 달랐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죠? 힘들죠. 외롭고. 가끔은 며칠씩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살아요. 자식은요? 있어요. 아들 둘. 근데 바빠요. 자기들 인생 살기 바빠요.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혼자인 사람들. 할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저희가 매주 올게요. 정말요? 네. 매주 화요일에 올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명숙의 독서 모임에 가는 날입니다. 긴장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됩니다. 옷을 고릅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 평소 입던 옷을 입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깨끗한 옷으로 모임 장소에 도착합니다. 작은 카페입니다. 이름이 책방 카페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책들이 가득합니다. 벽 한쪽이 책장입니다. 명숙이 손을 흔듭니다. 혜순아, 여기. 다가갑니다. 테이블에 5명 정도가 앉아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입니다. 60에서 70대. 소개할게. 내 고등학교 동창 혜순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숙자예요. 저는 박미자고요. 최영희입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색하지만 자리에 앉습니다. 커피를 주문합니다. 오늘은 무슨 책 이야기할 거야? 명숙이 묻습니다. 이번 달에는 김은혜 칼의 노래를 읽었어요. 한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다들 읽었어? 네.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기로 합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이순신 장군의 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혼자 싸우는 사람의 고독. 우리도 나이 들면 그런 외로움 느끼잖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외로움, 고독. 잘 압니다. 혜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질문이 저에게 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책을 안 읽어서요. 괜찮아요. 그냥 외로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외로움이요. 잠시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들면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요. 맞아요. 그게 진짜 외로움이죠. 혼자 있는 것도 외로운데 사람들 속에서 외로운 게 더 힘들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감하는 표정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책 이야기에서 인생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각자의 경험을 나눕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잃은 이야기를, 누군가는 자식과의 갈등을, 누군가는 건강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듣기만 합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이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명숙과 나옵니다. 어땠어? 좋았어. 다음에도 올 거지? 응. 올게. 좋아. 다음 달 책은 공지문자 보낼게.
고마워, 명수가. 뭐가? 나를 끌어내줘서. 우리 친구잖아. 명숙과 헤어지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입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차려 먹기로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재료가 없습니다. 마트에 가야겠습니다. 마트에 갑니다. 장을 봅니다. 오랜만입니다. 채소, 고기, 생선, 장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을 만듭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오랜만에 제대로 차린 밥상입니다. 식탁에 앉아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에 대해서 명숙과의 만남, 독서 모임, 사람들과의 대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며칠 후 명숙에게 전화가 옵니다. 혜순아, 내일 시간 있어? 있어. 왜? 나랑 차 마시자.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내일 만나서 해. 내일 2시에 공원 앞 카페에서 보자. 알았어. 다음 날 명숙을 만납니다. 카페에 앉습니다. 명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혜순아, 너 요즘 힘들지? 왜 그래? 보면 알아. 얼굴에 다 써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명숙이 제 손을 잡습니다. 혜순아, 들어봐. 우리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시작할 수 있어. 인생은 늘 2번째 기회를 준다니까. 무슨 소리야? 너 하고 싶은 거 없어? 평생 못 해본 거.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 꿈꿔왔던 것, 서예를 배우고 싶었어. 어릴 때부터 붓글씨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그럼 배워. 이 나이에? 이 나이라서 더 배워야지. 언제 배우려고? 내년에? 내후년에? 그때 가면 더 늙어 있어. 명숙의 말에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돈도 들고. 돈이 문제야? 서예 교실이 얼마나 비싸겠어? 그래도 핑계 대지 마. 하고 싶으면 해.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말고 해. 나도 요가 시작했어. 65회. 진짜? 응. 몸이 뻐근해서. 근데 하니까 좋더라. 처음엔 힘들었지. 몸이 안 따라줘서. 근데 계속하니까 나아지더라. 그래? 응. 혜수냐, 시작하는 게 중요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명숙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인터넷을 켭니다. 서예 교실을 검색합니다. 근처에 여러 곳이 나옵니다. 한 곳을 클릭합니다. 홈페이지를 봅니다. 사진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붓을 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모두 진지합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수강료를 확인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비싸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번호를 누릅니다.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행복서 예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수강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처음 배우시나요? 네, 처음입니다. 괜찮습니다. 초보반이 따로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실래요? 다음 주부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기대가 됩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 하늘이 물들어갑니다. 나도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정말 할 수 있다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서예 교실에 가는 날입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긴장됩니다. 설렙니다. 두 가지 감정이 뒤섞입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습니다. 오늘은 좀 신경 써서 입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에 바지. 거울을 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가방을 챙깁니다. 필통, 노트. 학생처럼 준비합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교실에 도착합니다. 2층에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문을 엽니다.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선생님이 다가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네, 정혜순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수진 선생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빈자리로 안내받습니다. 앉습니다. 책상 위에 벼루, 붓,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거죠?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서예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수업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붙잡는 법, 먹가는 법, 자세.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 줍니다. 먼저 먹을 갈아보세요. 먹을 갑니다.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습니다. 둥글둥글 돌립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게 명상 같네.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잡념이 사라집니다. 이제 붓에 먹을 묻혀보세요. 붓을 듭니다. 먹에 적십니다. 종이 위에 선을 그어봅니다. 떨립니다. 선이 삐뚤빼뚤합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나아져요. 선생님이 격려합니다. 1시간 동안 선만 긋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손이 아픕니다. 하지만 재밌습니다. 점점 선이 나아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수업이 끝납니다. 짧게 느껴집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를 배운다는 것.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다닙니다. 월요일, 목요일. 점점 실력이 늡니다. 선에서 글자로 넘어갑니다. 1, 2, 3. 간단한 글자부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간단한 문장을 씁니다.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정 선생님, 소질이 있으세요. 글씨에 힘이 있어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도 연습합니다. 식탁을 치우고 종이를 펼칩니다. 붓을 듭니다. 글을 씁니다. 하루에 1시간씩. 어느 토요일 오후입니다. 저는 집 청소를 하기로 합니다. 오랜만에 대청소입니다. 구석구석 닦습니다. 먼지가 쌓인 곳을 깨끗하게 합니다. 옷장을 정리합니다. 안 입는 옷을 버리기로 합니다. 옷들을 꺼냅니다. 하나씩 봅니다. 이건 버리고 이건 남기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상자입니다. 꺼내봅니다. 무겁습니다. 먼지를 털어냅니다. 뚜껑을 엽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봅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 신혼 때 찍은 사진입니다. 남편이 웃고 있습니다. 저도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아이들의 어린 모습. 100일 사진, 돌 사진. 유치원 때 사진. 작고 귀엽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는 것을. 사진을 넘기다가 문서를 발견합니다. 은행 통장, 부동산 서류. 그리고 두툼한 봉투 하나.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남편의 글씨입니다. 봉투를 뜯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에는 편지 여러 장과 법률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편지를 먼저 읽습니다. 남편의 글씨입니다. 예순에게 숨이 멎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와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당신의 꿈도, 당신의 시간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이제라도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살았으면 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남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희생했다는 것을. 편지는 계속됩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 외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 눈물이 납니다.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해줬습니다. 서윤이 유학비도 대줬고 아들 결혼할 때도 도왔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남은 재산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립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해 쓰세요. 편지가 계속됩니다. 손이 떨립니다. 읽기가 힘듭니다. 예순아, 내가 살아있을 때 못해준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가지세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살아주세요.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예순아,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한참을 웁니다. 소리내어 웁니다. 남편이 저를 생각했다는 것이, 저를 위한 배려를 했다는 것이,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법률 문서를 펼쳐봅니다. 유언장입니다. 공증을 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날짜를 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입니다. 내용을 읽습니다. 유언자 정동우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조. 내가 죽은 후 모든 재산은 아내 정혜순에게 상속한다. 제2조. 자녀들에게는 이미 생전에 충분한 도움을 주었으므로 별도의 상속은 하지 않는다. 제3조. 아파트, 예금, 주식 등 모든 자산은 아내의 단독 명의로 한다. 충격적입니다. 이런 유언장이 있었다니.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은 이걸 알고 있을까요? 문서를 더 봅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도 있습니다. 예금이 꽤 있습니다. 2억 원 정도. 남편이 모아둔 돈입니다. 주식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 것입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합니다. 왜 살아있을 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죽고 나서야 이런 편지를 남겼을까요? 화가 납니다. 서운합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혼잣말을 합니다. 빈방에 제 목소리만 울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맙습니다. 남편이 저를 생각했다는 것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다는 것이, 며칠 동안 저는 고민합니다. 이 유언장을 아이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서운해할까요? 화낼까요? 관계가 더 나빠질까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서입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순자에게 전화합니다. 순자야, 너 시간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할 이야기가 있어. 만나자. 지금. 지금?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공원 앞 카페. 30분 후에 봐. 순자를 만납니다. 카페에 앉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자를 발견한 것, 편지, 유언장. 제 복잡한 감정. 순자는 조용히 듣습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다 말했어? 응, 혜순아, 이게 내 남편의 마지막 뜻이야. 알아. 근데 근데? 아이들한테 말해야 할까? 순자가 제 손을 잡습니다. 혜순아, 이제 내가 결정해야 돼. 뭘?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무슨 소리야? 남편이 너한테 기회를 준 거야.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살라고. 그걸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계속 남들 눈치 보며 살 건지. 순자의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아이들한테 말해야 할까? 당연하지. 이건 법적인 문서야. 숨길 이유가 없어. 아니, 숨기면 안 돼. 근데 아이들이 서운해하면 서운해하든 말든 이건 내 권리야. 남편의 마지막 뜻이고.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래도 혜순아, 들어봐. 순자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너는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어. 남편 눈치, 시댁 눈치, 아이들 눈치. 이제 그만해.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해. 무서워. 아이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봐. 그게 중요해? 아이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내 인생보다 중요해? 순자의 말에 할 말이 없습니다. 혜순아,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차례야. 남편도 그렇게 말했잖아. 순자야. 응?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우리 친구잖아. 순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결심합니다. 아이들에게 말하겠다고. 제 권리를 찾겠다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할지, 뭐라고 말할지 연습합니다.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위해 살아야 해. 반복해서 말합니다. 목소리를 높여봅니다. 자신감을 가져봅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서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서윤아,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니? 할 이야기가 있어. 중요한 이야기야. 1시간 후 답장이 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얼굴 보고 해야 돼. 꼭 와줘. 알았어요. 갈게요. 아들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연락합니다. 아들도 오겠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긴장됩니다. 불안합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서예 교실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글씨에 힘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시죠? 네. 조금. 서예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잡념을 버리세요. 선생님의 말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봉사활동도 갑니다.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순자가 알아챕니다. 혜순아, 아직도 고민해? 응. 무서워. 괜찮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말해.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너는 강한 사람이야. 명숙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독서 모임 후에 둘이 남아서 차를 마시며 혜순아, 내 권리야. 찾아야 해. 근데 가족 관계가 가족 관계도 중요하지. 근데 내 인생도 중요해. 균형을 찾아야 해. 어떻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됩니다.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집을 청소합니다. 아이들이 올 거니까요. 식탁을 닦습니다. 거실을 정리합니다. 과일을 준비합니다. 차도 준비합니다. 손님을 맞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손님이 아니라 제 자식들입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서윤입니다. 문을 엽니다. 엄마, 들어와. 서윤이 들어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불편한 표정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도 오니까 같이 이야기하자. 30분 후 아들도 도착합니다. 둘이 소파에 앉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섭니다. 준비한 문서들을 꺼냅니다. 편지 유언장. 손이 떨립니다. 너희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 침묵이 흐릅니다. 둘 다 저를 쳐다봅니다. 유언장요? 서윤이 묻습니다. 응.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작성하셨어. 공증도 받으셨고. 무슨 내용인데요?
모든 재산을 나한테 물려주신다는 내용이야. 침묵이 더 깊어집니다. 서윤과 아들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대로야. 너희 아버지는 생전에 너희한테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하셨어. 서윤이 유학비도 대주셨고 아들 결혼 자금도 도와주셨잖니. 그래서 남은 재산은 나한테 주신 거야. 말도 안 돼요. 서윤이 벌떡 일어납니다. 왜 말이 안 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실 리가 없어요. 유언장 여기 있어. 직접 봐. 유언장을 내밉니다. 서윤이 낚아채듯 가져갑니다. 읽어봅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창백해집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 법무사가 공증했어. 아들이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말씀이 그러셨어. 서윤이 유언장을 던집니다. 바닥에 떨어집니다. 믿을 수 없어요. 엄마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조작이라니. 서윤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멋대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공증받은 법적 문서야. 내가 확인해봐도 돼. 법무사 연락처도 여기 있어. 그래도 이상해요. 아버지가 우릴 이렇게 대할 리 없어요. 아들이 끼어듭니다. 누나, 진정해. 일단 확인해보자. 확인할 것도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두 아이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박또박 말합니다. 서윤아, 아들아. 들어봐. 이건 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내 권리야.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 엄마, 서윤아, 나도 할 말 있어.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내 꿈도 내 시간도 모두 포기했어. 서윤이 내가 유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내 퇴직금 털어서 보냈어. 아들 내가 결혼할 때도 최대한 도와줬어. 내 노후 자금을 썼어. 그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라고. 서윤이 입을 다뭅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인생이 필요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거야. 엄마, 우리를 버리시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찾는 거야. 무슨 차이예요? 큰 차이야. 너희는 이미 자립했어. 각자 인생을 살고 있어.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침묵이 흐릅니다. 무거운 침묵입니다. 너희가 이해 못하더라도 나는 내 선택을 할 거야. 서윤이 가방을 집어듭니다. 실망이에요, 엄마. 서윤아, 아버지도 실망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엄마라서. 그 말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서윤아, 나는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저 내 권리를 찾는 거야. 똑같아요. 서윤이 문을 향해 걷습니다. 아들도 일어납니다. 저도 갈게요. 엄마, 아들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알겠어. 아들도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집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련합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혼잣말을 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내 권리를 찾았을 뿐이야.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붉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어. 그리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이나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잘한 걸까요? 아이들이 저를 원망할까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편해집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권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서예 교실에 갑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집중이 잘 됩니다. 붓을 듭니다. 글을 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선생님이 다가옵니다. 제 글씨를 봅니다. 좋아요. 오늘은 마음이 편안하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글씨에 나와요. 마음이 편안하면 글씨도 편안해져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여행 책자가 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청한 것입니다. 거실에 앉아 책자를 펼칩니다. 여러 여행 상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경주, 강릉, 부산. 가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제주도 상품을 자세히 봅니다. 3박 4일. 혼자 가는 여행입니다. 시니어 전용 상품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여행사에 전화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여행 상품 문의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혼자 가는 건데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다음 달에 갈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잠시 후 답변이 옵니다. 다음 달 20일 출발 가능하세요. 자리 있습니다. 예약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약 도와드릴게요. 예약을 마칩니다. 제 평생 처음 혼자 가는 여행입니다. 설렙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을 엽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봅니다. 서예 계속하기, 책 많이 읽기, 친구들 자주 만나기, 봉사활동 계속하기, 여행 다니기, 새로운 취미 찾아보기, 리스트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기대됩니다. 순자에게 전화합니다. 순자야, 응, 혜순아. 무슨 일이야? 여행 예약했어. 진짜? 어디? 제주도. 다음 달에 3박 4일로. 혼자? 응, 잘했어. 너 정말 달라졌다. 그런가? 그럼. 예전에 너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순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내가 한 거지. 아니야. 내가 용기를 줬어. 전화를 끊고 명숙에게도 연락합니다. 명숙아, 나 여행 간다. 어디? 제주도. 좋겠다. 나도 가고 싶네. 다음에 같이 가자. 그래, 약속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입니다. 놀랍니다. 일주일 만에 연락입니다. 엄마, 응, 아들아. 죄송해요. 뭐가? 그날 제가 너무 놀라서 제대로 생각을 못했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평생 우리 위해 사신 거 알아요. 이제는 엄마가 엄마를 위해 사실 때라는 것도요. 고마워. 아직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아직도 서운해요. 근데 엄마 권리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들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노력할게요. 이해하려고.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전화를 끊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며칠 후 서윤에게서도 문자가 옵니다. 엄마,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직도 서운하고 화가 나요. 근데 엄마 말씀도 이해가 가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답장을 보냅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 독서 모임에 갑니다. 이번 달 책은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읽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명숙이 묻습니다. 좋았어요.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나이 들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말합니다. 자식들한테 화가 날 때도 많지만 결국은 용서하게 돼요. 내 자식이니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합니다.
매주 화요일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도 저를 기다립니다. 혜순 씨, 또 오셨네요.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두 나름의 고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대단합니다. 여행날이 다가옵니다. 짐을 쌉니다. 옷, 세면도구, 책.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설렙니다. 내일이면 제주도입니다. 혼자 가는 여행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공항으로 갑니다. 김포공항입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체크인을 합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창가 자리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구름이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1시간 후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공항을 나옵니다. 바람이 다릅니다. 따뜻합니다. 여행사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여행객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입니다. 버스를 탑니다. 첫 일정은 성산 일출봉입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푸릅니다. 성산 일출봉에 도착합니다. 올라갑니다. 천천히. 중간에 쉬면서 정상에 도착합니다. 전망이 멋집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예쁘죠? 옆에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요. 처음엔 두려웠는데 막상 오니까 좋네요. 저도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름은 최순희. 70살.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우리 같이 다녀요. 좋아요. 그날부터 순희 할머니와 함께 다닙니다. 섭지코지, 우도, 한라산.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밤에는 숙소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순희 할머니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혜순 씨, 우리 나이에 이렇게 여행하는 거 좋지 않아요? 정말 좋아요. 연락처 주고받아요. 서울 가서도 만나요. 네, 좋아요. 3박 4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제주도를 떠납니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습니다. 서울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사진을 봅니다.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 웃고 있는 제 모습.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서윤입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응. 어떻게 알았어? 동생한테 들었어요. 그래. 재밌으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다행이에요.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응?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서윤아. 아직도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고마워. 엄마 다음 달에 뵈러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기쁜 눈물입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제대로 차려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모든 게 맛있습니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여행도 다녀오고 서윤이한테도 연락이 왔다. 내 선택이 옳았다.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끕니다. 편안하게 잠듭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매일이 새롭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예 연습을 합니다. 30분씩 매일. 실력이 늘었습니다. 선생님도 인정합니다. 정 선생님, 글씨가 정말 좋아졌어요. 다음 달에 작은 전시회가 있어요. 참여해 보시겠어요? 저요?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세요.
다른 수강생들도 참여해요. 같이 해봐요. 고민했지만 결국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작품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떤 글귀를 쓸지 고민했습니다. 여러 문구를 써봤습니다. 결국 이 문구를 선택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제 인생과 맞는 문구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전시회 날이 왔습니다. 작은 갤러리입니다. 동네 문화센터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수강생 가족들, 친구들, 지역 주민들. 제 작품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액자에 넣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작품처럼 보입니다.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제 작품 앞에 섭니다. 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이 글귀 좋네요.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도 말합니다. 글씨도 좋고 의미도 깊어요. 누가 쓰신 거예요? 제가 썼습니다. 멋지세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뿌듯합니다. 순자와 명숙도 왔습니다. 혜순아, 정말 멋지다. 고마워.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재능까지는. 아니야. 재능 맞아. 계속해.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뭔가를 해냈다는 기분입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합니다. 매주 화요일.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새로운 곳에 도시락을 배달하게 됐습니다. 주소를 확인합니다. 낯익습니다. 이 동네.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할머니가 나옵니다.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를 봅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아파트에 사세요? 아니요, 저는 다른 아파트예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얼굴이 낯익으시네요. 저도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생각해 봅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마트에서? 저 이 동네 산지 오래됐어요. 아마 마주친 적 있을 거예요. 그런가 봐요. 할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 멀리 삽니다. 외롭습니다. 저와 비슷합니다. 자주 올게요. 매주 화요일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생각합니다. 같은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이 이렇게 많구나. 저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독서 모임도 꾸준히 참여합니다. 이번 달 책은 박완서의 나목입니다. 전쟁 이후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낸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명숙이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죠. 고생이 많으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도 나름 고생했지만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부모님 세대는 그것도 없었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대에 대해, 여성의 삶에 대해, 선택에 대해. 순이 할머니와도 자주 만납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분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차를 마십니다. 혜순 씨, 다음 여행은 어디 갈까요? 강릉 어때요? 좋아요. 바다도 보고. 그럼 다음 달에 갈까요? 네, 예약할게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나이 들어 친구를 사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굴까요? 문을 엽니다. 서윤입니다. 엄마, 서윤아. 놀랍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었습니다. 들어와. 서윤이 들어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꽃을 내밉니다. 맞습니다. 백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입니다. 고마워. 엄마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둘이 소파에 앉습니다. 서윤이 말을 시작합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 입장도 생각해봤어요. 응, 엄마가 평생 우리 위해 사신 거 알아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엄마의 희생이었다는 것도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우리 위해 살았는데 저는 엄마를 짐으로 생각했어요. 서윤아, 이제 알겠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거.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다는 거요. 저도 눈물이 납니다. 서윤아, 고마워. 이해해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해하게 돼서 다행이에요. 둘이 포옹합니다. 한참을 안고 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많이 해. 서예도 배우고 봉사도 하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진짜요? 응. 재밌어. 다행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예전과 달라요. 그래. 네. 훨씬 좋아 보여요. 서윤과 저녁을 먹습니다. 같이 요리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입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그리고 엄마 돈 쓰세요. 아껴두지 말고. 응? 엄마 돈이잖아요. 엄마가 쓰셔야죠. 여행도 가시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고마워, 서윤아. 서윤이 돌아갑니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며칠 후 아들도 찾아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잘 지내. 요즘 많이 바쁘시다면서요? 응. 할 일이 많아. 좋으시겠어요. 아들과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직장 이야기, 일상 이야기. 예전보다 대화가 편합니다. 엄마,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요. 고마워.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꽃을 화병에 꽂습니다. 집안이 환해집니다. 밤이 됩니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다. 서윤이도 왔고 아들도 왔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나의 선택이 옳았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야 안다. 일기장을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순자에게 전화합니다. 순자야, 자니? 아니, 안 잤어.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갑자기 왜? 내가 날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거지. 아니야. 내가 용기를 줬어. 길을 보여줬어. 혜순아, 순자야,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내가 내 친구라서. 전화를 끊고 잠자리에 듭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집니다. 바람이 선선합니다. 이제 곧 겨울입니다. 저는 매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예 연습을 합니다. 이제는 꽤 수준이 올랐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전을 열어보라고 권합니다.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습니다. 점심에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순자, 명숙, 순이. 돌아가며 만납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자의 일상, 고민, 기쁨. 모든 것을 나눕니다.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도시락 배달, 목요일은 독서 모임. 일정이 빠듯합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삶이 충만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어느 겨울 아침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습니다.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아름답네. 혼잣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눈을 보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눈이 그저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서윤입니다. 엄마, 누나요? 응, 지금 막 내리기 시작했어. 조심하세요. 길 미끄러워요. 밖에 나가실 거면 꼭 조심하시고요. 알았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에 제가 갈게요. 남편이랑 같이요. 그래? 좋지. 기다릴게. 선물 뭐 드릴까요? 아무거나. 내가 오는 게 선물이야. 서윤이 웃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립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윤아. 전화를 끊습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눈을 맞으며 걷습니다. 공원으로 향합니다.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하얗습니다. 깨끗합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눈이 계속 내립니다.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이 순간이 좋습니다. 살아있구나. 실감이 납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한 젊은 여자가 다가옵니다. 울고 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걷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묻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듭니다. 놀란 표정입니다. 네, 괜찮아요. 울고 계시잖아요. 앉으시겠어요? 여자가 망설이다가 옆에 앉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릅니다. 무슨 일이에요? 가족 문제예요. 엄마랑 싸웠어요. 그래요? 엄마는 절 이해 못해요. 제 인생인데 자꾸 간섭해요. 하지 말래요. 그렇게 살지 말래요. 저는 그 여자를 바라봅니다. 예전에 제 딸 같습니다. 예전에 저 자신 같기도 합니다. 엄마도 나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 인생인데요. 맞아요. 당신 인생이에요. 근데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어요. 여자가 저를 쳐다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엄마는 당신을 사랑해요. 간섭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다 사랑이에요. 그게 부담스러워요. 알아요. 나도 엄마였으니까. 그리고 딸이기도 했으니까. 여자가 눈물을 닦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후회하기 전에 이야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당신 마음을 말하세요. 엄마도 엄마 마음을 말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일어납니다. 인사하고 갑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눈이 온몸에 쌓였습니다. 털어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창밖에 눈을 바라봅니다. 저녁이 되자 명숙에게 전화가 옵니다. 혜순아, 내일 시간 있어? 있어. 왜? 서예 교실에서 신년 전시회 한대. 같이 가자. 좋아. 내일 2시에 봐.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봅니다. 내일 모레 글피. 할 일이 가득합니다. 서예 전시회, 봉사 모임, 독서 모임, 친구 약속. 바쁩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일기장을 꺼냅니다. 오늘의 일기를 씁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아름다웠다. 추운 계절이지만 마음은 따뜻하다. 내 인생은 이제 나만의 것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울고 웃는 모든 순간이 나의 선택이다. 글을 쓰다가 멈춥니다. 뭔가 더 쓰고 싶습니다. 오늘 느낀 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나는 나답게 살 것이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일기장을 덮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봅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달이 나왔습니다. 별이 보입니다.
반짝입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겠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꿈을 꿉니다. 좋은 꿈입니다. 제가 웃고 있는 꿈입니다. 꽃밭을 걷고 있는 꿈입니다. 자유로운 꿈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뜹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눈 덮인 세상이 반짝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밝아 보입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나 괜찮네. 혼잣말을 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이웃 할머니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혜순 씨. 안녕하세요.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요. 좋은 일 있어요? 네, 있어요. 많이요. 할머니가 웃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갑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거리를 걷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저도 그 속을 걷습니다. 하지만 여유롭습니다. 제 속도로 걷습니다. 카페에 들어갑니다. 커피를 주문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예전에 항상 앉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다릅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무엇을 할지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돼. 결론을 내립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을 의미 있게 살면 됩니다. 후회 없이 살면 됩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순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순자야,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볼래? 곧 답장이 옵니다. 좋지. 뭐 볼까? 같이 골라보자. 알았어. 주말에 만나자. 기분이 좋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기대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납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팔았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맑았으면 좋겠어. 소망을 빕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작은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합니다. 따뜻한 햇살, 부는 바람,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습니다. 저는 계속 걸어갑니다. 앞을 향해,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길을 갑니다. 공원에 도착합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노는 부모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삽니다. 저도 제 삶을 삽니다. 제 방식대로. 후회 없이. 그리고 믿습니다. 언젠가 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리라는 것을, 용기를 주리라는 것을, 희망을 주리라는 것을. 그래,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살아갈 거야. 마지막 혼잣말을 하며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깊은 미소입니다.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로 쓰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함을 넘어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납니다.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서예 연습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책도 읽어야 합니다. 바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엽니다. 따뜻합니다. 제 공간입니다. 제 안식처입니다. 창문을 엽니다. 환기를 시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서예 도구를 꺼냅니다.
종이를 펼칩니다. 붓을 듭니다. 먹을 갈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어떤 글귀를 쓸까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인생은 지금부터다. 붓을 듭니다. 종이에 글자를 씁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글씨가 완성됩니다. 봅니다. 좋습니다. 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립니다. 벽에 걸어둡니다. 매일 보려고, 잊지 않으려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차려 먹겠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재료가 가득합니다. 요즘은 장을 자주 봅니다. 요리를 시작합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식탁에 차립니다. 혼자지만 제대로 차립니다. 밥을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합니다. 깨끗하게 닦습니다. 주방을 정리합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책을 펼칩니다. 독서 모임에서 읽을 책입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1시간쯤 읽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입니다. 엄마, 저예요. 응, 아들아. 내일 저녁에 가도 될까요? 밥 같이 먹어요. 그래, 와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 손 마시면 뭐든 좋아요. 알았어. 맛있는 거 해줄게. 감사해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잠잘 시간입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옵니다. 편안한 잠입니다. 평화로운 잠입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일 것입니다. 모레도, 글피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제 선택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행복하기로, 나답게 살기로, 후회 없이 살기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삶은 참 묘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또 다른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 다시 일어섭니다. 저도 한때는 세상이 저를 버린 줄 알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삶은 남이 아닌 내 마음을 다시 안아주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인생의 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세요.